제1의 국민방송 명사초청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코리아TV 국민방송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만은 또 거기에 독감까지 오게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몸조심하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 서울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여셉 총회장님, 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는데 차 밀리지 않고 잘 오셨습니까? 예, 잘 왔습니다. 예, 어떤 교회나 또 일반인이나 단체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종여셉 총회장님은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어떻게 국가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면 그런 것도 얼른 또 기회를 이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도 빨리 아마도 정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셉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적으로 오늘날 너무나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적인 서울이 그래도 제대로 제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수도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인 합의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권혁주 장로님이시고 저희 모임에 또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오시면서 오늘 뭘로 오셨습니까? 지하철로 왔습니다. 예, 역시 아주 그냥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근면하고 검소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는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개인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시간을 잘 지킬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권혁주 우리 상임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지금 고향 보면 안 좋은데.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지. 고향은 태어났을 때 고향이고 나중에 묻힐 때도 고향이고 물론 고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럼 고향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수도 서울을 이전한다고 일부 단체에서 일부 정당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지금 막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집값 문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속에서 이제 막 잠잠해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분들이 아마도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만약에 코로나 전국도 끝나고 또 이제 집값 문제도 해결되면 막 적극적으로 수도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이전을 하자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도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도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 서울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잘 갖춰진 도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만 하더라도 유럽에 가봐도 어느 나라 가봐도 지금 수도 서울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화장실을 보면은 뭐 호텔급이고 저 불아파 같은데 그 선진국이라고 해도 화장실이나 이런 게 공중 화장실 우리나라만 못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가꿔진 수도 서울을 놔두고 지금 또 세종시를 그리 옮긴다 그러면 세종시를 옮긴다 그러면 엄청난 국력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집값 잡는다고 뭐 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하면서 이걸 말도 안 돼요. 응? 그럼 세종시가 아마 엄청난 지금 투기 바람이 더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투기 잡는다고 하면서 또 그쪽에 투기 바람 안 불겠어요? 예. 아마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거 베드타운으로 그리고 두 집 살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불편해서 지금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 경기권에 다 얼마나 모여있죠? 한 3분의 1 되죠? 예. 수도권의 인구가 60%입니다. 60%. 예, 60%. 그럼 예. 과반이 넘는다는 건데 무슨 행정적인 일 보러 세종시 대전에 가고 세종시에 가서 볼 일 보고 하루 거기서 다 가요. 그럼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며 그리고 또 집을 또 거기 또 새로 사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이러면 또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학교나 모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토론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그 대책반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지금 이렇게 세워야 되지. 이거 뭐 토론회 몇 마디 가지고 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까 이제 고향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거기 하는 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겠지. 돌파는지 하겠죠. 예, 거국적인 면에서 나라가 잘 되면 이 좁은 나라에 저번에 토론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같이 이를테면 각 도시마다 여기는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요수요수에 전진 배치해서 거기에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금방 지금 경제가 지금 절단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수도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기업을 잘 전진 배치해서 육성해서 빨리 어쨌든 정말 선진 경제 대국으로 나가면은 이거 뭐 수도 이전이고 뭐 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좋은 나라. 수도가 나빠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제고해 주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수도 서울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고,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살아가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치적인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봤을 때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경제 문제가 앞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 정부가 수도 이전이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아마도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집값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블랙홀로 수도 이전하자는 그런 블랙홀로 빨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경제적이냐, 군사적이냐, 수도 이전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뭐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합축되어서 각 면에서 봅니다. 그러기 전에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앞서 토론을 해주시는 그 말씀들에 제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저 질문에 보다도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조건을 보면 한국의 국민은 그 국민성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국민성이 열정이 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까무러치기까지 국민성은 하나를 목표로 하여서 최선을 하는 국민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성은 근면성입니다. 근면합니다. 근면 성실하죠. 그래서 신바람이 나면은 죽기 살기 목숨을 걸고 항상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일들을 정말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근면을 갖고 있고 한국인의 또 교육률을 보면 말할 위가 없지요.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교육률, 부모님들의 교육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요 한국, 코리아 이 서울에 정말 국민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대표로 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옮기지 아니하였어도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 한국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수도 서울로요. 예. 네, 그래서 첫째는 이런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 중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뭐 1세기 전부터 전염병은요 계속적으로 이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대장금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그 전염병이 많이 돌았고 그때마다 대처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기를 따져보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성, 코리아 서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이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과 반대함과 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관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토론이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그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경제관이냐 그다음에 우리 정치론이냐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했지만 이거 다들 다 허사인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서울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이 코리아 서울, 이 수도 서울을 옮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이 일에 가표를 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대 시대를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에도 콜레라 때문에 그때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그 병 때문에 콜레라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기 때문에 나라님이 그러니까 임금이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백성들이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한탄을 하고 목욕 재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임금이라면 군주라면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수도 이전이다라는 이 얘기를 국민들로 하여금 듣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하고 옆에 있는 도쿄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절대 수도 이전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아마도 그것이 정치 논리로서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마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란 그 용어를 가지고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향수에 빠졌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지양돼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얘기는 절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여석 총회장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숨 고를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토론은 또 이게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에게 있어서 나는 주관이 이렇다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적으로서 토론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는 한반도 중앙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아까도 전자로 얘기하셨지만은 분명히 인구가 많아지고 또 교통이나 또 집값 문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그 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의 그 동의를 얻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조그만 말이지만 조그만 소통 구조지만 이것이 소통 구조가 잘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신을 아는 것은 결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정치인들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과 오늘 토론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또 우리는 기독교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속해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나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토론회가 중요하고 또 모임이 중요하고 단체가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뭐 좌판이 우판이 나누어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수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편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연합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해나가되 우리가 조금 더 수고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이 생각이 아마도 다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를 이전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있는가 하면 수도 이전은 절대 안 된다. 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 통일을 바라봤을 때 통일 수도여야 된다 하신 분들이 지금 한 6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수도 서울을 저기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하는데 저 충청도가 그쪽에가 서울이 있네? 그러면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웃자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저 밑에가 있는 것은 수도 서울로서 통일 수도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통일 수도로서 수도 서울은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혁주 상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 수도로서 이 자리가 수도 서울이 지금 저도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다수가 지금 서울이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이 없는 한 그냥 이곳으로 하는 게 수도 서울을 그냥 수도로 하는 게 난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만 해도 아마도 우리 종여섭 총회장 목사님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우리 세에서 이제 수도 유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도 아마 이 코리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평가해 주시고 수도 서울이 이곳에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라는 얘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서해 바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무참하게 북한 괴롭으로부터 총살을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쪽 서해 바다를 침범했다고 해서 기회중벌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악랄한 그 체제에서 희생양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만나가지고 기회중벌 당했어요. 총살 당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 21세기에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우주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 국방력이 약하다. 군사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깔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은 장성한 30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남한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제 뭐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총질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월등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감히 지구 죽게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 남한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서울이 평안하게 살고 평안을 함께 한다면 국방력이 튼튼해야 된다.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분이지만은 고양이 목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력이 북한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해야죠. 강해야 되겠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어떠한 단락을 줘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함을 보여줘야 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의 국방이 되도록 모두가 애쓰고 모두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합니다. 예. 아니 이제 우리 고양이 상임 대표님은 북한보다
이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강하다고? 경제력은 앞서 있습니다만은 군사력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너무 북한에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의 조건을 보았을 때 이 국민성을 보아도요. 그리고 이 국민성이 대한민국의 정착한 국민성보다도 예. 세계 제2의 교포들이 엄청난 국방의 책임을 갖고 있는 예. 그 국민 수가 엄청납니다. 예, 예. 아 그것은 예. 예. 그렇고 좋은 현상이죠. 그렇고 또한 핵무기 이것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거 정말 모르겠죠. 그 핵무기 자체가 생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그 교육으로 인한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머리를요.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이것도 한국인으로 인하여서 코리아 우리 한국인으로 인하여서 핵무기의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기도하면서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들었고 또 교포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불안함이 없다. 우선 보기에는 약하지만 강대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국민성, 근면성, 교육성 그리고 그 밑에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 사람의 정신력에 에너지를 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도덕적인 에너지를 준다. 이런 좋은 한국 코리아. 이래서 더더욱 더 다져가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래서 예. 그래서 수도 서울 이전하는 이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노출되지는 않지만 각각 산적해 있는 그곳에서 애국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상황을 좀 대처하고 차후차후 다른 일들은 토론도 하고 또한 검토도 하고 그런 나라의 수도 이전 문제를 조금 제재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 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 이해는 아직은 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10% 이런 동의합니다. 가까이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가 있지만은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초만 누르면 금방 평양까지 포탄이 날아가서 파기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할 때 터치를 해가지고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왜 그런 북한에서 남한 북미를 주겠냐. 남한은 이렇게 허약하다. 너희들은 살기는 잘 살지 몰라도 군사력은 너희들은 약하다. 우리가 당장 쳐들어가면 너희는 금방 서울로 함락되고 저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그 시그널을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 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군대 생활을 하셨던 우리 권혁주 상임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싸이공이 저희 우리나라 구인들이 싸이공 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예. 이거 죽고 나서 월남이 폐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 동조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구인들한테 동조했던 사람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처단을 당했어요. 학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트 피플이라고 그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이공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것 우리 권혁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남의 패망을 보면은 거기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월남을 지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좀 해주겠다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선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 빨치산인이 이제 6.25 때도 그랬죠. 일단 이 양민들 그 뭐냐면은 월남에도 이 우리가 6.25 전에 옛날에 빨갱이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듯이 이게 이제 공산당에 협조하는 이 베트콩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월명을 공격해야 되는데 가만히 평화로운데 이 갑자기 이 월남에서 우리 이제 군인이나 미군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당황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너 베트콩이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의를 무조건 사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어디 양민학살, 뭐 제주 양민학살, 어디 뭐 이게 아마 그래서 나왔구나.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을 속에 숨어가지고 누가 베트콩인지를 몰라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월남을 도와주려고 통일시켜주려고 왔는데 그 군인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도저히 뭐 무기로 치면은 그때 월맹군은 몇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군인이. 네. 저 군사력이 그 국방비가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말로는 4만 명인가 10만 명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월남은 군대가 얼마였었느냐? 140만 명. 세계 4위 군대라고 그랬어요. 예, 예. 이렇게 막강한 그리고 화력이 얼마냐? 뭐 미국에서 지원하고 그러니 최신 무기들이 뭐 월명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글을 다 뭐 태워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선 넘어 이를테면은 저 베트콩만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남에서 이 국지전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남 저 미국에서도 안 되겠다.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이게? 예. 뭐 전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뭐 후방에 이렇게 그 공산군들이 게리라가 그 순간순간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한번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고 예. 잘 살아보라고 그래서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네. 그리고 종전협정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이제 미군과 한국군은 태각. 예 생각했는데 철수를 했죠. 2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월맹군은 솔직히 워카가 군인은 워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타이어짝 그거를 잘라가지고 고무줄로 워카 대신에 신어가면서 이렇게 힘든 군인이었는데 결국은 월남은 그 자유주의에 그냥 물들어서 우리는 절대 뭐 관계없다 하고 월맹은 어쨌든 월남을 공산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월남에 있는 대통령궁을 그 대통령궁에 그 이를테면 공산 그 간첩 이를테면 빨갱이가 있어가지고 빨리 점령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궁을 비행기로 점령해가지고서 결국은 4만 명이 143만 명 그리고 엄청난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산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숙청되는 게 기독교인 또 미군과 협조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에 이 정을 베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떤 게 중요한지. 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위에서 물어보면 그럽니다. 북한은 동정의 대상으로 계속 원조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다. 다 퍼져도 나라를 다 바쳐도 이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미국의 전략자산. 그렇죠. 스텔스기나 이게 뜨면은 김정은이도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북한은 동정에서 원조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안심시켜서 될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북한은 정말 미국의 전략자산이 뜨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숨는다. 예, 제일 숨어요. 숨을 데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절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이건 하나의 쉬워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미국을 공격하려면 미국의 대등한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핵무기가 북한에 있어야 10개, 20개입니다. 근데 미국은 1000개. 그것도 뭐 그거보다 훨씬 화력이 센 핵무기가 많이 보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공격해봐야 지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전쟁. 그러려면은 북한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식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서 도와주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럼 더 요구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미국이 함대를 갖다가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고 무인 저희가 뜨면은 김정은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열심히 우리가 경제력을 북한보다 월등하게 이제 더 해서 핵무기는 그렇게 되면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북한을 돕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도저히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 손 들고 그냥 그때 자유경제 체제에서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거지. 지금 가서 통일하자고 그러면 무슨 통일 되겠어요? 민주주의 통일하겠습니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통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통일 되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제도를 인정상 우리가 인정해서 도와줘서 그럼 공산주의 통일하자. 그러면 제도는 듣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통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이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바꾸고 어설프게 도와준다고 해봐야 끝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유주의 국민들이 미국이나 한국 구인들이 사이공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그 젊은 그 혈기를 그곳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권혁주 사임 대표님한테 참으로 질문한 것은 뭐냐. 월남 수도가 사이공이거든요. 근데 사이공은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 사이공 시민들이 많이 있었다면 수도로서 사이공이 영원히 빛났을 텐데 그 사이공을 좋은 그 수도를 지키지 못하고 얼명군한테 뺏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영원히 자손만대의 수도 서울로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 서울이 자사손손 수도 서울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주
군사력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우뚝 서야지만이 수도 서울로서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 대표님께 한 네.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예,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 측면에서 이제 인구가 1억은 돼야 뭐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합니다. 경제적인 용어.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북한 인구를 좀 합치면은 한 7, 8천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건 논리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나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숫자 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 많은 미디안 군대가 20여만 명이 뭡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두개 갖다 공격했을 때 두려워 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마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라 하니까 2만 명, 3만 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많다. 지금 이 군대로 20만 명, 30만 명을 이를테면은 물리쳤다고 그러면 너희 힘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300명만 골라내라. 그래가지고 한번 물 먹는 거를 한번 내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해가지고서 뭐 그 중에서 300명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면은 300명이 20만 명을 무찔렀다고 그러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못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로 보면은 세계 경제력이 80%가 아마 미국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세계 경제. 그 중에 80%가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8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재산이. 그만치, 그럼 이스라엘은 인구가 얼마냐? 300만 명인가요? 아니, 예. 3천만 명? 3천.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도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 노벨상의 30%를 이스라엘이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민족이 참 위대하다고 이제 정치가들 또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1만 년 따지고 5천 년을 따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 우리가 참 고구려가 강성했고 무슨 조선이 강성했고 자랑하다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 너희가 무슨 재주가 5천년 역사를 봐라. 만날 굶던 역사, 쫓겨다니던 역사, 얼마나 중국에 서름을 받았고, 그리고 70년 전을 봐라. 70년 전에 너희들은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가난했을 것이다. 6.25의 패전 속에서 다 불타버렸고 쓰레기통 뒤져 먹지 않았느냐? 인정하시죠? 네, 이제 쓰레기통 뒤져 먹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 권혁주 장로님은 오늘 끝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하다 보면 한 5분만. 1분만 하시죠. 그래요. 1분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통 뒤져 먹고 먹을 것이 없고 몸은 아프고 우리가 가난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다 그래요. 배고프면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사들이 기회를 세워가지고 또 배급도 뭐 건강 구제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이렇게 해서 또
교회 가면 병도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20, 30년 만에 1000,00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 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대통령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예. 축복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딱 10대 경제대국으로 그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놓으니까 이제는 예. 위대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민주를 이루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고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항시 이 성경이 이제 토론에 개입이 되다 보면은 아주 한 3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분량이. 저희들이 이제 수도가 예전하면 안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군사력 먼저 처음에 나왔습니다. 핵무기가 사실 군산에 있던 전술 핵무기가 핵이 미사일이 오산에 있던 것, 군산에 있던 것들이 군산에 있던 것이 먼저 나갔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핵무기가 없어서 군인이 없어서 북한한테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성이 그만큼 해이됐다는 거예요. 총이 있어도 총을 쏴지를 못해요. 지휘관들이 발포 명령을 안 내리니까 그것을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냐? 현 집권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평화가 좋죠.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봅니다. 서해바다 문제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아무리 강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국방력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천하고 있는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수도 서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세 번째는 문화가 또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지하철 노선이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막 사통팔발로 다 막 경전철이 생기고요. 막 광역 전철이 생기고 엄청납니다. 이러한 시설을 놔두고 지방으로 수도 서울을 이전하자. 이런 것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 국민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서 북한한테 당합니까? 우리는 총을 쌀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자기 재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식이요. 자기 친구들하고 싸울 때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싸울 때 용기를 얻는 것은 내 부모가, 내 아빠가 저 집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을 힘있게 친구들과도 다투고 또 싸우고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우리 집에 너무 허약해, 우리 아빠 허약해, 우리 엄마 허약해, 우리 집안이 허약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아이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기가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수도가 영원히 잘 되는 수도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기, 인천, 서울 이 지역민들이 더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정신무장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총회장님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3분간 멘트를 하고 마치게 하겠습니다. 네. 전자로 하신 말씀 들어볼 때 참 통감하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성에 대한 것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학교에서
국민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아,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국민교육, 예, 예. 국민들이 너무나도 해이해진 이유는 지식적으로만 올려놨지. 이 시대적으로 도의적인 면이나 예절 면이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는 동양 예의주의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무너졌어. 아, 내가 우리 사는 데서 지금 내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제가 3,000명 살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다녀. 그리고 거의 한 80%는 인사를 받는데 20%는 막 완전히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짓들 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죠. 전철을 타고 다니는 예. 거 보면, 예. 버스를 타고 보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예절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시킴으로써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만큼만 그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용을 해서 예절 교육을 한식에서 시키면은 한 학교마다 굉장히 파급적인 좋은 예절을 갖추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다. 예. 따라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예, 예. 저 북한이 왜 그렇게 됐고 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당했느냐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나태해졌다. 지휘관도 그러고 나태해진 거지. 거기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또 공무원도 상당히 그 제대로 생명의 소중함과 그 어떤 인간의 그 현재 자기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써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주국방을 하되 예. 항상 우리가 예교 안보가 또 문화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까 300명의 그 기도원 용사를 얘기했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만 잘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 나라가 수도권 문제가 수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에는 우리 건혁주 대표님 1분만 멘트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수도 서울이 이제 번창할 수 있겠는가. 예. 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제 이번에 그겁니다. 우리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1000만 명인데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했더니 우리 지금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죠. 걔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참 전도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와서 걔들이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아멘도 하는데 나가면은 발짱 탈려가. 세상 사람이 똑같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희는 어린아이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저들이 늙어서도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3살적 버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2-3살 때가 가장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예.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10계명을 보면은 다 하지 말았지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지 마라. 그리고 5번째 그게 중요한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상을 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나 집에 있는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다. 네. 그래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 예.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 공경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상을 주고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축복한다.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2살을 먹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너희 민족이 어떠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사촌을 배 아프다.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대방을 아주 저 없애려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민원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집을 하나 지으면 이웃하고 원수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면서도 가르친 게 뭐냐면, 얘들아,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제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웃은 형제라고. 그래서 형제가 쓰러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실패하면 돈을 걷어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예. 이웃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셔서 축복한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면은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리스도할 때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예. 소원이 어린이 말씀 비전서를 많이 세워서 그것에 나오는 임대를 가지고 이제 나는 애들한테 이 교육을 마지막에 이제 시키는 게 내가 남아있는 꿈입니까? 꿈이고. 네. 그래서 나라도 언제 그거를 너 꿈같은 얘기 하느냐 하지만 덴마크를 변화시켜 달가스 목사처럼 참 지구가 멸망이 오더라 사과는 한국으로 심는다는 마음을 했더니 지금 어때? 덴마크 지금 선정돼. 예. 그렇듯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나라도 민족성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예. 순식간에 축복하는. 권혁주 상임 대표님이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고양이 대표님 딱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토론이 진짜 이렇게 길어갖고 글쎄 아니 모르겠네. 다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일부 정치인들 정파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여당이라 해서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마음에 어느 곳에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서울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본 측면에서도 통일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 서울은 자선 반대에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수도 서울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